저희가 시네마틱하다라고 표현하는 영상은 일반적으로 베이직하게 촬영하는 영상과는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인간의 눈이나 시야에서는 보기 어려운 뷰를 영상에 담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렌즈의 디자인만큼이나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시야와 뷰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뷰를 제공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바로 그 렌즈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렌즈, 라오와 프로비 24mm f14 렌즈입니다. 일단 렌즈의 디자인부터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렌즈랑은 많이 달라요. 디자인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죠. 얇고 긴 렌즈 형태, 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렌즈로는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특한 이 구도 때문에 그러한 영상들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무래도 이 표면이 굉장히 얇고 작다 보니까 작은 구멍에 들어가는 그러한 렌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창적인 느낌의 이러한 영상도 촬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이러한 샘플 영상들 외에도 매크로 렌즈로서의 장점과 특수성을 이용해서 보다 시네마틱한 영상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렌즈를 상업 영상을 촬영할 때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종종 혹은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만족도 또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렌즈를 취미로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독창적인 렌즈로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촬영의 난이도나 장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렌즈는 아닙니다. 정말 사용이 아주 까다로운 렌즈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은 샘플 촬영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 렌즈가 왜 난이도가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까다롭다고 제가 평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라오와 23mm 렌즈로 저는 애플워치를 촬영을 하려고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광량을 이제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지금 어퓨처 노바 300C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가 가격이 반도어까지 포함을 해서 한 240만원 정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조명을 끄고 일반 형광등으로 한번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명을 끈 상태고 이 상태에서 형광등을 켰다. 화면이 블랙아웃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촬영이 까다롭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촬영되고 있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에 이제 60 셔터 스피드, 60분의 1 셔터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는 촬영 모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형광등만 켰을 적에는 굉장히 밝죠. 근데 촬영되는 이 화면에는 굉장히 어둡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ISO를 밝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상태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노이즈도 많이 끼고 결과물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ISO 값을 보존을 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노바 300 조명을 켜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촬영의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슬로우 모션도 먹이고 이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60프레임 이상 촬영으로, 그리고 셔터 스피드는 이제 125 이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좀 더 시네마틱하고 드라마틱한 연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프레임을 120프레임으로, 셔터 스피드는 이제 240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둡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좀 촬영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명 광량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고 적은 저조도 환경에서 ISO 값을 강제로 높이자니 노이즈도 많이 끼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촬영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라오와 23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최소 F값이 14입니다. 1.4가 아니라 14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광량이라고 하더라도
촬영된 영상은 굉장히 어둡게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카메라나 조명의 설정을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변경해야 되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피사체랑 조명의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어둡게 보여지는 S로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인지가 되죠. 굉장히 어둡게 찍힌다는 걸. 그렇다 보니까 광량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카메라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촬영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조명도 세팅을 하고 위치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상업용 영상을 이 렌즈로 촬영할 적에 조명을 보통 2개 이상, 많으면 4개 정도까지 씁니다. 양 옆에 조명을 위에서 때려주는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양 옆에 이런 식으로 간이 조명을 더 쏴주거나 아니면은 더 밝은 광량의 조명을 사용을 해서 피사체를 굉장히 쨍하게 비춰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명으로 인해서 촬영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카메라에 물려있는 요게 제가 지금 슬라이더로 대충 사용하고 있는 에델크론의 돌리1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리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모델이에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러면은 저렴한 수동 슬라이더나 수동 돌리를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동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흔들리게 돼요. 이게 움직이면서 카메라에 손을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렌즈인데다가 무게중심이 워낙 이 앞쪽으로 쏠려 있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림에도 영상이 엄청 흔들려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렌즈를 다루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거를 이제 맞추려면은 이걸 장비빨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장비빨로 보존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 가격이나 비용이. 그렇다 보니까 좀 빡셉니다. 자, 물론 이러한 장비들이나 조명, 이러한 여건들이 충분히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앞서 보신 영상들이나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영상처럼 굉장히 시네마틱한 영상들을 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비용이라든가 촬영장에 대한 세팅,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렌즈를 구매하게 되면은 제대로 사용하기가 진짜 까다롭고 어려운 렌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점,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단점, 촬영의 난이도가 급 상승한다. 그리고 부대적인 비용도 추가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취미로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솔직히 추천드리지 않는 렌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같이 이제 영상 제작자 혹은 뭐 업자라고 부르죠. 저 같은 업자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영상미나 퀄리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고 그 외 조명이라든가 기타 장비들의 투자를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렌즈에게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색다른 영상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드린 이 렌즈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끝!